네, 안녕하세요. 코맹 탈출 투두리스트 만들기 9번째 세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CSS 두 번째 세션인데요. 오늘 아젠다 저번에 배웠던 CSS 기본적인 파일 구조랑 이거를 HTML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이어서 코드 아카데미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파일 구조와 HTML 연결. 이거 대충 기억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일단 CSS 파일 구조를 먼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SS 파일은 이런 식의 이거를 Declaration Block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블락들의 여러 개 들어가 여러 개 블락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CSS 파일은. 각각의 블락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여기에 셀렉터가 있어요. 그래서 셀렉터가 이 HTML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스타일링을 할 거다라는 걸 정하는 게 셀렉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제에서 보면은 지금 이 앞으로 나올 스타일링은 HTML 바디 엘레멘트를 스타일링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셀렉트를 해주는 게 셀렉터입니다. 그래서 이 블락의 시작은 셀렉터로 하고 셀렉터 다음에는 이 컬리 브레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컬리 브레이스 안에 이제 스타일링을 넣어주는 거예요. 스타일링이 여러 개 뭐 줄로 돼 있을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줄을 declaration이라고 부른대요. declaration은 property하고 value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property가 어느 property를 스타일링을 할 건지를 정하고 그다음에 value가 그 property의 value를 이걸로 set해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eclaration 블락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HTML body element의 background color property의 값을 파우더 블루로 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화면으로 표현이 됐을 때 지금 배경이 파우더 블루 색깔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CSS 파일 구조가 형성이 된다. 그럼 이 CSS 파일만 쓰고 나면은 끝이 아니라 이 HTML 파일한테 야, 나 이 CSS 파일 여기 있어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HTML의 헤드 엘레멘트 안에 링크 엘레멘트를 써서 그거를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링크 엘레멘트를 하고 이 rel 해가지고 style sheet 이거 그냥 자 CSS 연결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이게 왜 스타일 쉿이 들어가야 되는지 막 이런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CSS 파일을 HTML에 연결할 때는 HTML 헤드 엘레멘트 안에 링크 엘레멘트를 넣고 거기에 이 rel equal style sheet이라는 애트리뷰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href라는 애트리뷰트를 넣어주고 그거의 값으로 이 CSS 파일 이름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path를 써주면 돼요. CSS 파일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여기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을 넣어주면 이제 이 한 줄이 이 HTML 파일과 이 CSS 파일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이 HTML 파일을 그리려고 할 때 이 엘리멘트를 딱 보고 CSS 파일이 연결돼 있구나 어딨지? 하면 이걸 딱 보고 여기 있구나 해서 이 CSS 파일을 읽어서 그거를 HTML에 어플라이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가능하죠? 그럼 복습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코드 아카데미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코드 아카데미 내용은 이제 셀렉터 부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표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막 설명 막 써 있는데 제 스타일대로 그냥 인스트럭션만 보고 그냥 해보면서 한번 배워볼게요. OpenStyle.css 열려 있어요. On line 5, add a rule set using a type selector to target all h1 element.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줄에 h1 엘리멘트를 셀렉트하는 룰셋을 넣어라. 그러니까 h1 엘리멘트를 셀렉트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설명이 나오나? 그러니까 이 셀렉터에서 이 HTML 엘리멘트는 그냥 이름을 쓰면 돼요. 그냥 엘리멘트 이름을 쓰면은 모든 H1 엘리멘트들을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해라 라고 셀렉트를 하는 거예요. Leave the declaration block empty for now. 오케이. 일단은 비워둬라. 오케이. 그다음에 2번 Inside the curly braces of the H1 selector, add the declaration below. 지금 저거를 넣으래요. Color 마룬이 무슨 색깔이야? Note that content of the web page will update because we've already linked CSS style.css to index.html. 지금 이거를 이미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추가하자마자 런하면 이제 이게 바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 마룬이야 밤색인가 보구나. 지금 이게 밤색으로 바뀌었죠.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H1 엘리멘트들을 마룬 색깔로 바꿔라 이 소리인데 여기 보면 H1 엘리멘트가 이 탑 베케이션 스팟 이게 H1 엘리멘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밤색으로 바뀐 거예요. 오케이. 유니버설이라는 게 있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도 처음 보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You learn how the type selector selects all the elements of given type. 방금 이 HTML 엘리멘트를 어떻게 select 하는지 배웠죠? 그냥 HTML 엘리멘트 이름을 쓰면 된다. Well, the universal selector selects all element of any type. 근데 이 뭐 H1에만 스타일링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뭐 P에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엘리멘트에 똑같은 스타일링을 넣고 싶으면 이 universal selector라는 걸 쓸 수 있다. 뭐 targeting all of elements 유니버설 셀렉터를 쓰고 싶을 때가 뭐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전체 이 스타일링을 리셋하고 싶거나 디폴트로 아니면 selecting all children of a parent element 이거 뭔 소리인지 저도 모르겠네요. 근데 모르겠어도 걱정하지 말래요. We'll get to them later on in our learn CSS journey. 배우다 보면은 이해하게 될 거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오케이, 좋아. 그냥 유니버설 셀렉터 어떻게 쓰는지만 배우고 넘어갑시다. 별을 쓰면 된다고 하네요. 별을 쓰고 스타일링을 하면 이 스타일링이 모든 엘리멘트에 들어간다. 오케이, 한번 인스트럭션을 따라해 봅시다. To see how the universal selector targets all elements on a page, copy the rule below and paste it on the first line of styles.css. 이걸 한번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래요. 그럼 지금 모든 엘리멘트에 보더를 넣어라. 한 필색짜리 빨간색 보더를 넣어라. 해서 넣었더니 지금 모든 엘리멘트들의 빨간색 보더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 유니버설 셀렉터를 사용하면 모든 엘리멘트를 셀렉트를 한다. 오케이. 그 다음은 클래스에 대해서 배우네요. 이건 저도 아는 거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하면서 해볼게요. On line 11 of index.html, there is an h1 element with the class title. 그러니까 지금 11번째 줄에 보면은 이 h1 엘리멘트가 클래스라는 애트리뷰트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값을 여기는 타이틀로 셋을 하고 있어요. 클래스는 모든 HTML 엘리멘트가 사용할 수 있는 애트리뷰트예요. 그래서 어느 엘리멘트들 간에 우리가 한 클래스로 묶을 수가 있다.
대부분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을 같은 클래스로 묶어줘요. 지금 얘는 타이틀이 얘밖에 없으니까 얘만 있는데 지금 이게 여행하는 웹사이트잖아요. 근데 지금 첫 번째 플로렌스 이탈리아하고 베이징 차이나 서울 코리아 지금 얘네들은 다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지금 같은 클래스로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클래스 데스티네이션 여행지들 클래스로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 클래스로 묶어주면은 뭐가 좋냐? 우리가 CSS 스타일링을 할 때 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은 같은 스타일링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클래스를 가지고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레슨에서 그거를 한번 할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Open Okay, now open star.css on line 13. Use the class selector to create a rule set that selects the HTML element using the class title. 그러니까 이 엘레멘 HTML 엘레멘트를 셀렉트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엘레멘트 이름을 써줬잖아요. 클래스를 셀렉트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점을 해요. 점하고 이제 클래스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이고 클래스가 타이틀이라는 엘레멘트들을 스타일링을 하고 싶으니까 점하고 타이틀 하면은 이게 점이 클래스를 셀렉트 하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클래스 이름. 그러니까 타이틀 클래스들한테 이 스타일링을 해라 이 소리예요. 오케이. Inside the curly braces of the dot title selector, add the declaration. 이거 넣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룰셋이 하고 있는 얘기는 클래스가 타이틀인 HTML 엘레멘트들의 글씨 색깔을 이 teal 색깔로 해라 이 소리입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했더니 이게 지금 teal 색깔로 바뀌었죠. 지금 보시면 얘랑 둘 다 이 엘레멘트를 셀렉트를 하고 있어요. 둘 다 색깔을 바꾸고 있는데 지금 얘가 이겼죠. 나중에 왜 얘가 이겼는지를 설명해 주겠대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Multiple classes. 그러니까 HTML 엘레멘트가 하나의 엘레멘트가 동시에 여러 개 클래스 값을 가질 수가 있대요. 뭐 예를 들면은 어, 초록색이면서 두꺼운 글씨일 필요가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애들 우리가 클래스로 하려고 하면 초록 클래스가 green인 애들은 초록색으로 셋해라. 그다음에 클래스가 bold인 애들은 글씨를 두껍게 해줘라. 이렇게 따로따로 정의를 해준 다음에 둘 다 필요한 엘레멘트에 이 클래스를 두 개 다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takeaway는 하나의 HTML 엘레멘트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넣을 수 있다. 그걸 하는 방법은 클래스 attribute 한 다음에 는 하고 이거 quote 하고 여러 개의 클래스를 그냥 띄어쓰기로 나눠서 써주면 된다. 오케이, instruction 한번 따라해 볼게요. In index.html on line 11, there is an h1 element with the class of title. 11번째 줄에 클래스가 title인 h1 엘리멘트가 있다. Add a second class name uppercase to this element. 이 엘리멘트를 uppercase라는 클래스를 추가하래요. 추가를 이걸 타이틀을 지우고 uppercase로 바꿔라가 아니라 uppercase를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타이틀은 그대로 둔 채로 여기 한 칸 띄워주고 uppercase 쓰면 되겠죠. 좋아요. 2번 Next, navigate to style.css and add a rule set using .uppercase class selector. Then add the declaration below inside of the curly braces. 그러니까 여기에 이 style.css 파일에 이
케이스 클래스를 위한 스타일을 추가해라.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 셀렉터 점하고 클래스 네임 써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스타일링을 추가해 주래요. 하면은 이게 전부 다 대문자가 됐죠. 전부 다 대문자이면서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대문자가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색깔이 정해진 거예요. 오케이. 네. 또 HTML 애트리뷰트들 중에 id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클래스랑 비슷한데 약간 다른 점이 뭐냐? 클래스는 여러 개의 엘레멘트가 같은 클래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엘레멘트도 클래스가 destination. 지금 이 엘레멘트도 클래스가 destination. 이 엘레멘트도 클래스가 destination. 지금 destination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기도 더 있네요. destination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엘레멘트들이 지금 한 6개가 있죠. 근데 id 애트리뷰트는 뭐가 다르냐? 이 한 개의 HTML 파일에서 한 개의 id는 하나의 HTML 엘레멘트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On line 11 of index 따라해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On line 11 of index.html, inside the h1 opening tag after the class attribute, add an id with the value article title. 그러니까 이 11번째 줄에 있는 h1 엘레멘트에 id 엘레멘트 attribute을 추가해라. attribute 추가하는 방법은 attribute name하고 는 한 다음에 quote하고 value 써주면 되죠. value는 article title을 사용해라. article title 이렇게 추가했어요. 이제 방금도 설명했지만 클래스랑 다른 게 지금 이 엘레멘트의 id가 article title이 됐죠. 그러니까 이 HTML 파일 안에 있는 다른 엘레멘트 무엇도 id가 article title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id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id 해가지고 different id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를 값을 똑같이 못 한다는 거예요. article title 이렇게 할 수 없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2번 해가지고 navigate to star.css add a rule set using id selected to target the article title id inside of its curly braces. Write the declaration. 이거를 넣어라. 오케이. 그래서 자, 이 클래스 셀렉터가 점하고 클래스 이름이었죠. id 셀렉터는 샤프하고 id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샤프하고 우리는 지금 article title이라는 id를 셀렉트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넣어줘라. 한번 돌려볼게요. 그랬더니 이게 cursive로 바뀌었죠. 좋아요. 그러니까 id 셀렉터는 샤프하고 id 이름이다. 그 다음에 이제 attribute selector. 이거는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저도 CSS 잘 못해요. 지금 이거 해보면서 좀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같이 배워보자고요. Okay, attribute. You may remember that some HTML elements use attribute to add extra detail or functionality to the element. Some familiar attributes may be href and source, but there are many more, including class and ID. 뭐 HTML 하면서 attribute 잘 배웠었죠? 하는 거예요. 뭐 href attribute도 있었고, source attribute도 있었고, 방금 썼던 class랑 ID attribute도 있었다. 근데 이제 CSS에 attribute selector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The attribute selector can be used to target HTML element that already contains attributes. 그러니까 어떤 attribute을 가지고 있는 엘레멘트들만 타겟할 수가 셀렉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CSS 셀렉터로. Elements of the same type can be targeted differently by their attribute or attribute value.
This alleviates the need to add a new code, like the class or ID attributes.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HTML에 attribute을 가지고 select하는 CSS 셀렉터들이 있다. CSS 셀렉트를 하는 방법이 있다. Attributes can be selected similarly to types, classes, and IDs. The most basic syntax is an attribute surrounded by square brackets. In the above example, href bracket would target all elements with the href attribute and set the color to magenta. 이상한 색깔들 많이 쓰네. 뭔 색깔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 attribute select 하는 방식은 뭐냐? 이 bracket 이거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어쨌든 이 대괄호를 열고 attribute 이름을 쓰고 대괄호를 닫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href attribute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HTML 엘리멘트들을 셀렉트해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 예제는 href attribute이 있는 모든 HTML 엘리멘트의 색깔을 마그네타로 셋해라 이 소리예요. And it can get more granular from there by adding type or attribute values.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href 있기만 하면은 값이 뭐든지 상관하지 말고 다 셀렉트해라 이건데 값까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So in short, this code select an element where attribute contains any instance of specified value. Let's look at an example.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 value를 가진 attribute들만 셀렉트해라 라고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셀렉터를 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an example. 지금 이런 HTML image element가 두 개가 있다 했을 때 The HTML code above renders two image elements. 지금 두 개의 이미지를 렌더 한다는 거예요. Each containing a source attribute. 둘 다 source attribute이 있죠. With a value equaling a link to an image file. 두 개의 다른 이미지 파일을 링크하고 있는 엘리멘트다. 해서 지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HTML 엘리멘트 셀렉터랑 애트리뷰트 셀렉터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지 엘리멘트들 중에 source attribute이 있고 그 source attribute의 value에 민터가 들어간 애들을 셀렉트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누구를 셀렉트하느냐? 이 HTML 엘리멘트를 셀렉트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의 높이를 50픽셀로 셋해라. 지금 얘는 이미지 HTML 엘리멘트들 중에 source attribute이 있고 그 source attribute의 value에 summer라는 게 들어가 있는 애를 셀렉트해라. 이 친구 셀렉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친구의 높이를 100픽셀로 셋해라 이 소리예요.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So to use the attribute selector to select anchor element with the href attribute value containing Florence, add the following code to style.css. 자, 이거를 한번 추가해 보래요. 네, 이게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anchor element들 중에 href attribute이 있고 그 href attribute의 value에 Florence가 들어가 있는 HTML 엘리멘트를 셀렉트해라. 그리고 걔의 색깔을 light green 색으로 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여기에 anchor 엘리멘트들 중에 href attribute이 있고 여기에 Florence가 들어가 있는 HTML 엘리멘트. Florence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를 지금 셀렉트하고 있어요. 얘 색깔을 light green으로 해라. 지금 이 친구죠.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넣었으니까 이걸 run을 하면
좋아요. light green, 연녹색으로 변했죠. 좋아요. 자, 2번. Uh, Next, in Stardust CSS, use the attribute selector to select a anchor element that has href attribute value containing Beijing, and add a color declaration of color light blue to make the link appear light blue. 여기에 이제 anchor element들 중에 모든 anchor element를 똑같은 색깔로 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앵커 엘리멘트가 여러 개 있는데 각각 다르게 하고 싶으니까 좀 더 이런 세분화된 셀렉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 엘리멘트들 중에 href 애트리뷰시 있고 그 href 애트리뷰트의 밸류에 베이징이 들어간 애를 셀렉트 하고 싶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베이징 딱 써주면 오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엘리멘트를 지금 셀렉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친구의 색깔을 light blue로 해줘라. 그럼 지금 뭐 이 친구일 것 같은데 색깔이 바뀌겠죠. 한번 볼게요. 색깔이 light blue로 바뀌었죠. 자, 3번 서울.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anchor element들 중에 href가 있고 그 href value에 서울이 포함되어 있는 anchor element의 색깔을 light pink로 바꿔라. anchor element들 중에 href attribute이 있고 그 value에 서울이 들어간 html element의 색깔을 light pink로 셋해줘라. 지금 이 친구 바꾸라는 것 같아요. 한번 돌려볼게요. 돌렸더니 light pink. 좋아요. So represent. 오케이. pseudo class 이건 또 뭐야?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봐볼게요. You may have observed how the appearance of certain elements can change or be in different state after certain user interaction. 그러니까 어떤 엘레멘트가 유저가 어떻게 하고 있냐에 따라서 바뀌는 걸 본 적이 있지 않느냐. For instance, 예를 들면 when you click on an input element and a blue border is added showing that it is focused. 그러니까 이거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아이디를 넣거나 이런 경우에 거기에 딱 아이디 타입하려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가끔 테두리가 더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느 필드에 입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링크 같은 경우에 안 눌렀을 때는 파란색에다가 한번 눌렀더니 그게 보라색으로 바뀌는 경우 아니면은 폼을 작성하고 있을 때는 이게 submit 버튼이 안 눌러지다가 모든 필드를 다 넣었을 때 갑자기 이제 버튼이 눌러지는 도로 바뀌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HTML 엘리멘트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pseudo class selector를 사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라고 하네요. In fact, 사실 focus, visited, disabled, and active are all pseudo classes. 지금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어떤 인풋을 입력하려고 저희가 클릭했을 때 이 포커스 되는 거나 우리가 가봤던 링크 아니면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 거, 버튼이 눌러지는 거 전부 다 pseudo class다. Factors such as user interaction, site navigation, and position in the document tree can all give elements a different state with pseudo classes. 그러니까 이런 유저들이 어떤 일을 유저 인터랙션이라든지 다른 웹사이트를 간다든지 뭐 우리가
스크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엘레멘트들의 수도 클래스로 통해서 다른 스테이트를 준다는 거예요. 아, 지금 말을 너무 못하고 있네. 오케이. 계속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A pseudo class can be attached to any selector. 그러니까 셀렉터 뒤에 이 pseudo 클래스를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It is always written as a colon followed by a name. 그러니까 pseudo 클래스는 항상 콜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pseudo 클래스 이름이 따라온다. For example, 지금 이 p 엘리멘트에 hover라는 pseudo 클래스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hover가 뭐 어떤 pseudo 클래스냐? 그러니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p 엘리멘트 위에 유저의 마우스가 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임색으로 세트해라 이 소리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되게 복잡하게 했는데 이거 직접 해보면은 아마 감이 금방 오실 거예요. Adder 한번 해볼게요. Adder will set to the end of star.css that selects an anchor element on the page. Leave the declaration block empty for now. 여기에 이제 anchor element들을 전부 다 셀렉트하는 셀렉터를 한번 하나 추가해라. 쉽죠? 전부 다 셀렉트하는 거는 그냥 HTML 엘리멘트 이름만 써주면 되니까. 그다음에 next add a hover pseudo class to the A selector you just created. 여기에 hover pseudo 클래스를 추가해라. 됐죠? 그 다음에 lastly set the text color to dark orange by adding the following CSS declaration inside the declaration block. 이 anchor element에 유저의 마우스가 올라와 있을 때 글씨를 다크 오렌지로 셋해라. 지금 이 룰셋이 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 anchor element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깔이 다크 오렌지로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이세요 지금? learn more 저게 anchor죠. 지금 마우스가 없을 때는 저 초록색에다가 마우스가 올라가니까 지금 다크 오렌지로 바뀌죠. 지금 그게 이 친구가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anchor element에 유저의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색깔을 다크 오렌지로 해라. 지금 이건 모든 anchor element에 했기 때문에 얘도 되겠죠. 한번 볼게요. 얘도 되는 거. 이 친구도 되겠죠. 좋아요. 오케이. classes and ID. 뭐 설명이 긴데 클래스랑 아이디를 했었으니까 긴 설명 안 읽고 한번 인스트럭션을 따라하면서 해볼게요. To demonstrate using classes on multiple elements, let's give a few elements the same style. 이 클래스는 아까 제가 여러 엘리멘트에 똑같은 클래스를 셋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In index.html, there are 4 h2 elements. Give each of them a class of heading background. 여기에 4개의 h2 엘리멘트가 있다고 하는데 걔네들의 heading background 클래스를 추가하래요. h2 엘리멘트 여기 있으니까 heading background 클래스 추가하고 또 다른 애 두 번째 heading background 그 다음에 세 번째 heading background 네 번째 지금 4개의 h2 엘리멘트에 같은 클래스를 추가했어요. 좋아요. Now let's give a unique style to a single element using ID. ID는 이제 한 엘리멘트밖에 사용을 못 한다고 했죠. On line 13 of index.html, there is an
H6 element that displays time the article on the page was published. 이 엘리멘트 얘기하는 거죠. Add an ID attribute to the H6 and give it a value of publish time. 이 엘리멘트에 ID 애트리뷰트를 추가하고 publish time이라는 value를 너 set해줘라 했죠. 좋아요. Then in style.css create a rule set targeting the new heading background class and give it a declaration of background color aqua. 그러니까 이 heading background class를 셀렉트하는 셀렉터를 추가해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클래스 셀렉터 어떻게 한다? 점하고 클래스 이름. 그러니까 점하고 heading background 하고 이 declaration을 한번 세트해라. 백그라운드 컬러를 아쿠아색으로 세트하라는 얘기죠. 이걸 한번 하고 나면 지금 얘네들 지금 백그라운드 색깔이 다 아쿠아로 셋이 됐죠. 좋아요. 그다음에 finally in style.css create another rule set using publish time ID selector. Add the declaration color gray. ID select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샵하고 ID 이름. 그러니까 샵하고 publish time. 그 다음에 declaration은 color gray. 색깔 회색으로 해라. publish time 지금 얘죠. 얘가 회색으로 바뀔 거예요. 딱 하면은 회색으로 바뀌었죠. 좋아요. 오케이, specificity. 오케이. Specificity is the order by which the browser decides which CSS style will be displayed. 이제 아까 했던 얘기 나오네요. Specificity가 뭐냐? Specificity는 이제 브라우저가 어떤 순서로 CSS 스타일을 apply 할 건지 정하는 거를 얘기한다. A best practice in CSS is to style element while using the lowest degree of specificity so that if an element needs a new style, it is easy to override. 그러니까 specificity가 순서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best practice는 항상 우리가 쓰는 CSS 룰이 스타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애가 되게 쓰는 게 best practice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 나중에 쓰는 룰들이 더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그래야 스타일을 바꾸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런지는 사실 지금은 이제 코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코딩을 많이 하다 보면은 감이 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뭐 이런 게 있구나. 어플라이 되는 순서가 있고 최대한 내가 쓰는 게 우선순위가 낮은 게 좋은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IDs are the most specific selector in CSS, followed by classes and finally type. ID가 가장 specific한 셀렉터라는 거예요. CSS에서. 그 다음엔 클래스가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type이 그 다음 우선순위다. Consider the following HTML and CSS. 다음에 예를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 H1 엘리멘트가 있고 이 엘리멘트 class attribute이 있고 value가 headline이에요. CSS에서는 지금 두 가지 룰이 있어요. 이 룰은 H1 엘리멘트인 애들 전부 다 색깔 빨간색으로 해. 그 다음에 이 룰은 클래스가 헤드라인인 애들 색깔 firebrick으로 해. 이 두 가지 룰이 있는데 이 엘리멘트는 둘 다 적용이 되잖아요. 왜냐면 얘는 H1이니까 얘도 적용이 되고 헤드라인 클래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적용이 되는데 In the example code above, the color of the heading would be set to firebrick. 얘 색깔은 결국에는 이 색깔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이 클래스 셀렉터가 이 타입 셀렉터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If an ID attribute were added to the code above, the styles within the ID selector's body would override all other styles for the heading.
만약에 여기 이 엘리멘트에 id도 있었고 우리가 id로 스타일링을 하는 룰셋이 하나 더 있었다면 그 id로 스타일하는 룰셋이 이겼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id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Over time, as files grows with code, many elements may have IDs, which can make HCSS difficult to edit since a new, more specific style must be created to change the style of an element.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파일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많은 엘리멘트들이 ID를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CSS가 점점 다루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스타일을 다 계속 바꿔나가기 위해선 더 우선순위가 높은 룰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So to make styles easy to edit, it is best to style with the type selector if possible. If not, add a class selector. If that's not specific enough, then consider using an ID selector. 그러니까 최대한 타입 셀렉터를 쓸 수 있을 때는 타입 셀렉터를 쓰고 타입 셀렉터로 안 될 때 이제 클래스 셀렉터를 쓰고 클래스 셀렉터도 안 될 때 ID 셀렉터를 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인스트럭션 한번 따라해 볼게요. To compare type, class, and ID specificity, let's add a class and ID to an existing element. 지금 이 type, class하고 ID의 우선순위를 한번 테스트 비교해 보기 위해서 HTML 엘리멘트 한 안에 클래스도 넣어보고 ID도 한번 추가해 보죠. 이 12번째 줄에 there's h5 element with author's name. 지금 이 엘리멘트 얘기하는 거죠. Give the element a class of author class and an ID of author ID. 자, 여기에 클래스 author class를 한번 추가하고 ID of author ID를 넣어라.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2번 The element now has three ways of selecting it by type, class, and ID. 지금 이 엘리멘트는 타입으로도 셀렉트 할 수도 있고 클래스로 셀렉트 할 수도 있고 ID로 셀렉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Add the three following rule set to the bottom of style.css utilizing each of the selectors. 그러니까 이거를 CSS 파일에 추가해라. 한번 넣어볼게요. 이 룰셋이 이제 타입 셀렉터죠. 그러니까 H5 타입들을 셀렉트하는 거고 얘는 클래스 셀렉터. 그러니까 author class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엘리멘트를 셀렉트하는 거. 그다음에 author id라는 id를 가지고 있는 애를 셀렉트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셀렉터 모두 어디 있어? 이 엘리멘트를 셀렉트를 하고 있죠. 한번 돌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엘리멘트인데 딱 돌렸더니 이게 cornflower blue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ID 셀렉터가 이겼다는 거죠. ID 셀렉터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얘가 이겼다. 지금 이 세 셀렉터 전부 다 얘를 셀렉트하고 있지만 지금 이 친구가 이겼다는 거예요. 왜냐? ID 셀렉터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chaining. 한번 봅시다. When writing CSS rules, it's possible to require an HTML element to have two or more CSS selectors at the same time. 그러니까 셀렉터 지금 뭐 타입 셀렉터도 있었고 클래스 셀렉터도 있었고 ID 셀렉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얘네들을 섞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교집합들을 셀렉트할 수 있는 거죠. This is done by combining multiple selectors, which we will refer to as chaining. 이걸 chaining이라고 부른대요. For instance, if there was a special class for h1 element, the CSS would look like below. h1 element들 중에 special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애를 셀렉트하는 거예요.
The code above would select only the H1 element with a class of special. If a P element also had a class of special, the rule in the example would not style the paragraph. 그러니까 지금 이 셀렉터는 H1 엘리멘트들 중에 스페셜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엘리멘트만 셀렉트해라 이 소리입니다. 한번 인스트럭션을 따라하면서 한번 볼게요. Let's use chaining to select only the H2 elements with destinations and add a style to them. In style.css, write a CSS selector for H2 element with a class of destination. Inside the selector's curly braces, add this declaration. 이 체이닝을 사용해서 지금 이 타입 셀렉터랑 클래스 셀렉터를 둘 다 쓰는 걸 체이닝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체이닝을 사용해서 이 H2 엘리멘트들 중에 destination에 대해서 얘기하는 애들만 한번 셀렉트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 style.css 파일 안에 write a CSS selector for H2 element. 그러니까 H2 element를 select하는 애를 쓰고, 근데 with a class of destination. destinatio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선택을 하고 싶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체이닝을 할 수가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curly brace 안에 이 declaration을 넣어라. font family Tahoma. 이거를 하면은 이 H2 엘리멘트들 중에 클래스 destination이 있는 애들을 폰트를 타우마로 바꿔라. 볼게요. 얘들 폰트가 바뀌었죠. 얘는 안 바뀌었죠. 얘도 H2인데 얘는 destination 클래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more destination 얘도 H2인데 얘는 destination이라는 클래스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글씨체가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위에 얘 써 보면은 H2 근데 이 destination이라는 클래스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글씨체가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체이닝 좋아요. 그다음에 descendant combinator. Okay. In addition to chaining selectors to select element, CSS also supports selecting elements that are nested within other HTML elements, also known as descendant. 이거 약간 설명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뭐 방금 체이닝 한 거랑 비슷하게 CSS가 또 CSS also supports selecting elements that are nested within other HTML element. 그러니까 이 HTML 엘리멘트들 중에 다른 HTML의 자식 엘리멘트로 들어가 있는 애들을 셀렉트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 CSS에. The nested li elements are descendants of the UL element and can be selected with the descendant combinator like so. 지금 이거를 예를 들면은 이 li 엘리멘트가 UL 엘리멘트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can be selected with the descendant combinator like so. 그러니까 지금 이 li 엘리멘트를 셀렉트를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이 클래스가 메인 리스트인 엘리멘트들의 자식으로 들어있는 li 엘리멘트들을 셀렉트해라 이 소리예요. In the example above, main list select the element with the main list class. 그러니까 main list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element 얘죠. 를 얘가 셀렉트를 하고 있어요. The descendant li's are selected by adding li to the selector, separated by a space. 그러니까 이거 하고 띄고 쓰면은 지금 얘의 자식인 애들 중에 이 타입인 애들을 셀렉트해라 이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인 리스트를 클래스로 가지고 있는 엘리멘트, 이 친구의 자식으로 들어있는 li 엘리멘트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얘기를 하는 거죠. Selecting elements in this way can make our selectors even more specific by making sure they appear in the context we expect. 이 descendant selector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엘리멘트만 정확하게 셀렉트를 할 수가 있다. 한번 instruction 따라서 해볼게요. In index.html, each destination has a paragraph with a description class below it. Nested within each description paragraph is an h5 element with the text top attractions. They're a little hard to read since they turned yellow. Let's fix that. 여기 우리 웹페이지 보면은 each destination, 각각의 이 도착지마다 이곳을 설명하는 paragraph가 있다는 거예요. 플로렌스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플로렌스 여기 있네. 플로렌스 안에 이 paragraph가 있죠. 그 다음에 이 paragraph 안에 이 top attraction이라는 헤딩이 있는데 지금 이게 노란색으로 돼서 지금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읽을 수가 없죠, 이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보자. 한번 navigate to start.css start.css 파일로 가서 룰셋을 하나 더 추가를 해라. 근데 어떤 룰셋이냐면 이 description 클래스 엘리멘트 안에 있는 h5 엘리멘트만 셀렉트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어디 들어있냐면 이 descriptio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div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descriptio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div 안에 들어있는 h5에만 우리가 스타일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descriptio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엘리멘트 안에 있는 h5를 선택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를 먼저 써줘야겠죠. description. 그러니까 description 클래스 엘리멘트 안에 있는 h5 엘리멘트를 선택해라. 그래서 색깔을 블루 바이올렛으로 셋해줘라 하면은 색깔이 바뀌었죠. 좋아요. chaining and specificity. 이제 체이닝과 이제 우선순위. 체이닝을 했을 때 이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체이닝을 안 했을 때는 id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높고 그 다음에 타입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럼 체이닝을 하면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In the last exercise, instead of selecting all h5 elements, you've selected only the h5 element nested inside the description class element. This CSS selector was more specific than writing only h5. Adding more than one tag, class, or ID to a CSS selector increases the specificity of the CSS selector.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모든 h5 엘리멘트들을 선택하는 거 대신에 이 description class 안에 있는 h5들만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description 안에 있는 h5만 선택하는 게 모든 h5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이 description 안에 있는 h5를 스타일링을 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Adding more than one tag, class, or ID to a CSS selector increases the specificity of the CSS selector. 그러니까 뭐 체이닝을 하거나 이런 descendant selecting을 쓰는 게 그 룰셋의 우선순위를 더 높여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서 인스트럭션 따라하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To show how specificity increases with additional selectors, let's create another rule set with the descendant combinator and then compare it to a rule set without. 그러니까 descendant selector를 사용하는 거랑 그러지 않은 거랑 한번 우선순위를 비교해 보자는 거죠. In style.css, write a rule set using a descendant combinator to select h4 element nested in the li element. 그러니까 li element 안에 있는 h4 element를 선택하는 거를 한번 selector를 써보래요. 그러니까 li element 안에 있는 h4 element를 선택하는 selector 이렇게 쓸 수 있죠. So inside of curly braces, write color gold. 하면은 more destinations. 이게 봅시다. 얘네들이 li element 안에 있는 h4 element들이죠. 얘네들 색깔이 금색으로 바뀌겠죠? 봅시다. 금색이 됐어요. Now create a rule set targeting elements with just h4 type and add a declaration of color Dodger blue. 그러니까 li 안에 있는 h4 셀렉트 하지 말고 그냥 h4들 전부 다 셀렉트하는 셀렉터를 써보자요. 그럼 h4 딱 쓰고 color Dodger blue 이거 run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계속 금색이죠. 왜냐? 지금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이에요. 얘는 모든 h4를 타겟하는 거고 얘는 li 안에 있는 h4만 타겟하니까 얘가 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룰이 우선순위가 더 높다. Multiple selectors. In order to make CSS more concise, it's possible to add CSS styles to multiple CSS selectors all at once. This prevents writing repetitive code. 그러니까 여러 CSS 셀렉터에 같은 스타일링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multiple selector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multiple selector를 안 쓰면은 이걸 셀렉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써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스타일이랑 이 스타일이 똑같은데 두 개의 다른 룰셋을 써야 되니까 코드가 길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짧게 쓸 수 있냐? Instead of writing font family Georgia 이거 똑같은 거 두 번 쓰는 대신에 그렇게 하지 말고 we can separate the selectors by comma to apply the same style to both like this. H1 하고 컴마 찍고 이거 dot menu 하면은 이 두 개의 셀렉터들의 같은 스타일링을 어플라이 해라 이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코드 그 결과로 봤을 때는 같은 코드라는 거죠. By separating CSS selector with a comma, 컴마로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both h1 element and the elements with the menu class will receive font family Georgia styling. 그러니까 이 h1 엘리멘트들도 이 스타일링을 받고 클래스가 메뉴인 엘리멘트들도 이 스타일링을 똑같이 받는다. 한번 해볼게요. In style.css, write selectors for h5 and li elements so they will both be styled with the same CSS rule. Apply this style declaration. 그러니까 h5 엘리멘트들하고 li 엘리멘트들한테 똑같은 font family monospace라는 스타일을 넣어라. 지금 얘네들 h5, li들 다 바뀌었죠? 오케이. 지금 이걸로 이제 셀렉터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지금 내용이 많았는데 한번 리뷰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can select HTML element by type, class, ID, and attribute. 그러니까 CSS는 HTML 엘리멘트를 셀렉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입으로 셀렉트를 하든지 할 수가 있고 클래스를 사용해서 셀렉트를 할 수가 있고 ID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HTML attribute을 사용해서 셀렉트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엘리멘트를 셀렉트하는 유니버설 셀렉터가 있다. 별이었죠 아까.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An element can have different status using pseudo class selector. pseudo class selector를 사용해 가지고 엘리멘트의 상태에 따라 다른 스타일링을 해줄 수가 있다. Multiple CSS class can be applied to one HTML element. HTML 한 개의 HTML 엘리멘트 안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이게 예제죠. 지금 이 HTML 엘리멘트에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죠. 타이틀 이름과 uppercase. 그 다음에 class can be reusable while IDs can only be used once. 클래스는 여러 HTML 엘리멘트들이 똑같은 클래스를 쉐어할 수가 있고 지금 이 destination 같은 경우에 여러 엘리멘트에 나오죠. ID는 유니크해야 된다. 지금 이 HTML 엘리멘트의 ID가 author ID면 다른 어떤 HTML 엘리멘트도 author ID를 ID로 가져갈 수가 없다. IDs are more specific than classes, and classes are more specific than type. This means IDs will override any styles from class, and classes will override any styles from type selector. 그러니까 이 CSS 우선순위가 ID 셀렉터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class, 그 다음에 type selector.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낮아진다. And multiple selectors can be chained together to select an element. This raises the specificity but can be necessary. 여러 개의 셀렉터를 동시에 체인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HTML H1 엘리멘트들 중에 어떤 특정한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셀렉트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nested elements can be selected by separating selectors with a space. 그 다음에 descendant select도 배웠죠. 이 body 어떤 친구를 예로 들까? 지금 예를 들면은 이 description이라는 description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HTML 엘리멘트 안에 있는 H5 엘리멘트들만 선택해라 라는 거를 descendant selector 같은 것들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multiple unrelated selectors can receive the same styles by separating the selector names with commas.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했던 이 스타일링 같은 거를 여러 개의 셀렉터들한테 동시에 어플라이 하고 싶으면은 그 각각의 셀렉터들을 컴마로 연결을 준 다음에 스타일링을 추가해 줄 수 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았고 제가 설명도 좀 복잡하게 한 것 같은데 다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한번 싹 다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할 테니까 헷갈리셨던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